암 환자분들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계시죠? 그게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외래나 입원을 통해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 그 병원 응급실로 간다고 빨리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검사를 빠르게 받고 필요할 때 전원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준성 교수님과 함께 고령자 응급 대처법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된 김준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출간했고요. 온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고령자 응급 대처법이라는 책입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고령자분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설명해봐도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숙제처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요거 책 구매해서 이제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께 선물 다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실생활에 적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잘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산병원이 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산병원 응급실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아산병원 응급실 사실 좋기는 합니다. 의료진도 많고 의료 장비도 많고 그리고 중증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도 사실 많기 때문에 좋은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의료진만 많은 게 아니라 환자도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 병원은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전국 각지에 사시다 보니까 그런 환자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병원으로 달려오는 경우도 많고, 아산병원의 위치 자체가 송파구에 있어서 강동구, 송파구, 강남을 거쳐서 지역 주민들도 다 같이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증 환자분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중증 응급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정지와 같은 어떤 골든타임이 필요한 질환들의 의심 환자분들이 더 빨리 검사와 처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도착해도 순서가 계속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근처에 1차 병원에 먼저 가셔가지고 거기서 간단한 검사랑 처치를 받아보시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진료 의뢰서를 써가지고 저희 병원을 오시는 게 사실 더 수월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전문적으로 암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으로 가셨다가 1차적으로 진료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응급한 상황을 요하는 의학적인 상황인 건지 약물 치료나 그 증상들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인지, 그런 상황들을 구분을 하면은 응급실에 가서 이제 대부분 대기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보다 더 급한 환자, 보다 더 중한 환자를 먼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하신다면은 응급실에 가실 때 조금 더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수월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1차 치료를 받으시고 1차 치료를 처음 받았을 때 환자분이 어떤 상태로 오셨고 거기서 어떤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환자가 어떤 상태가 됐다, 남은 치료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진료 의뢰서를 좀 자세히 써주시면 현장에서는 그런 시간 하나하나가 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진료 의뢰서라는 형식을 빌어서 그걸 이제 소통을 해드리면은 이제 그쪽에서도 금방 이 환자 상태 금방 또 파악되고 더욱더 빠른 진료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암 환자분들은 왜 자꾸 응급실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집에 일단 뭐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서 어떤 특정 증상이 항암 치료 이후에 생겼어요. 또는 수술 받은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없었던 통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 증상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겠죠. 검색을 하면은 정확한 의학 정보 지식이 절대 나오진 않죠.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런 경험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경험담들은 대부분 좀 극단적인 케이스들, 좀 힘든 케이스들, 좀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글들을 읽고 나서 더 걱정이 많이 되겠죠. 걱정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제 그런 의료기관은 응급실인 거예요. 응급실을 가면은 나를 위해서 의료진들이 다 달라붙어서 뭔가 해줄 것 같다 라는 어떤 믿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응급실로 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되게 고령자이신데 응급실에 가야 될 때 꼭 준비해 가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고령자분들은 항상 응급실에 오실 때 이제 5가지 정도를 준비하시면 너무나 좋은데, 첫 번째는 본인이 앓고 있는 정확한 진단명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인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 연도의 어떤 시간이름이 조금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걸 조금 평소에 자세히 메모해 두시거나 그거를 적어둔 메모지를 사진으로 공유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드시는 약의 종류와 정확한 용량입니다. 평소에 처방받은 그 약봉지의 앞면이나 아니면 처방전에 적혀 있으니까 그것도 사진을 찍어 두셨다가 가족들이 같이 쓰고 있는 단체 톡방 이런 데다 이제 공유를 해두시면 긴급한 상황 때 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어떤 응급 증상이 생긴 거에 대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환자분들한테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 어제 밤에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어제 오후 7시에 저녁 식사 직후에 증상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할 수 있냐 못하냐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확히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보호자의 연락처입니다. 상당수는 혼자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갑자기 쓰러져서 119에 신고돼서 오셨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혼자 증상이 생겨서 혼자 신고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의식조차 흐려진 어떤 상황이라면 빠르게 어떤 검사랑 처치를 할 때 보호자의 어떤 존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내가 고령자라면 배경화면으로 넣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지갑 내 명함 같은 형태로 항상 이렇게 갖고 계시면 위급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입원해 있던 상황이라면 그 병원에서의 경과 기록지, 검사 결과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검사를 반복하면서 쓰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병원에 있다가 온 게 아니라면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 기록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기저질환 정확한 진단명, 드시는 약의 성분명과 용량,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 증상 발생의 정확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전 병원의 기록지, 이렇게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준비해 주시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면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막 흘려버리기 쉬운데, 그때 시간 소비하는 3분, 5분 가지고 3년, 5년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응급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두시면 너무나 좋고, 제가 오늘은 되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암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 이제 응급 진료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연령대를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같이 보호자로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 한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암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신 저는 김준성입니다. 감사합니다.